을 연구해 보면 참 재밌어요. 몸을 연구하다 보면 흙을 알게 되고, 땅을 연구하다 보면 지구가 어떤 것인가 또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자연 에너지의 실체인 우리가 또 태양도 또 알게 되고, 사실 현대 과학이 밝힌 거는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밤에 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그 별들이 태양처럼 되게 불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 이제 에너지가 이제 충만한데, 이제 그런 이제 근본적인 에너지의 근원을 찾고 또 우리 몸의 에너지를 찾게 된다면은 생명의 신비가 뭔지 우리가 조금 알게 되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소우주다. 또 한방에서는 우리 몸이 또 소우주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의 에너지가 뭘까? 제가 그게 좀 궁금하게 되는데요. 어제 제가 잠깐 얘기 드렸듯이, 사실 우리가 버스에다 티코 엔진을 단다면 그건 거의 못 가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가 뭘까? 그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한 이슈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데요. 사람들이 자동차의 휘발유처럼 인체는 당분을 매체로 에너지를 태워서 살아가요. 그럼 당분을 계속 먹으면 에너지가 넘친다는 결론이거든요. 근데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여름이 아니라도 과일이 좋다고 막 계속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일이 답니까? 다니까 굉장한 에너지원이에요. 근데 과일을 계속 먹는데 힘이 나고 열이 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추워져요. 그거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죠? 근데 또 똑같은 에너지원인데 곡식을 삭혀서 끓인 조청이나 엿은 먹으면 열을 내요. 엿을 우리 언제 먹습니까? 주로 겨울에 추울 때 엿 먹잖아요. 똑같은 당분인데 하나는 먹을수록 식어 들어가고 하나는 먹을수록 열이 나고, 그걸 보면은 에너지의 근원이 당분이라고 딱 결론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이 성경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아프든 무슨 병이든 피가 몸을 고치니까 좋은 피가 만들어지고 잘 순환되게 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피는 어디서 만들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죠? 피는 어디서 만들어질까? 이 과학이 발전이 아니면 우리가 참 바보가 될 것 같아요. 피는 우리가 골수에서 만들어진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골수에서 빨간색 나는 적혈구, 흰색 나는 백혈구, 호중구부터 모든 백혈구, 다양한 백혈구 외에 내추럴 킬러 세포인 NK 세포, T 임파구, B 임파구 전부 다 골수에서 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골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지게 골수 줄기세포를 작동시키는 에너지원이 뭐냐 이겁니다. 에너지원이. 제가 요즘 쭉 이제 올해 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환자가 되는 것은 거의 에너지 부족 중이에요. 어떤 사람은 젊어서는 막 돌도 먹으면 막 소화시킬 에너지가 있었던 사람이 아이고 요새는 죽도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아담이 930세를 살았는데요. 아담이 몸에 받던 그 충만한 에너지에 현대인들이 20분의 1 정도 그 에너지도 못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넘치는 에너지를 어디서 소유할 것인가가 이게 사실은 굉장한 이슈인데요.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밝히지 못한 분야입니다. 제가 이제 신문에 나는 거나 인터넷 보면 뭐 초신성이 이제 만들어지고 빅뱅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이 핵융합과 핵분열이라면은 온 우주의 에너지는 핵융합과 핵분열 에너지예요. 온 우주는 전부 방사능 덩어리잖아, 그렇죠? 그 우주의 엄청난 방사능이 지구에 그대로 들어와 버리면 우리가 살까요? 너무 세서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우주 밖만 나가도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지구에 뭐가 있습니까? 지구를 둘러싼 자기장이 있어요. 자기장. 자석이 이렇게 같은 극끼리 되면 밀어내는 그 자기장 에너지가 있는데요. 이 자기장이 계속 미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주에서 오는 그 방사능을 막고 있는데 그 우주에서 오는 방사능대가 계속 지구 대기권 밖에 쌓여 있는 곳을 우리가 벤 앨런대라고 그래요. 벤 앨런대. 근데 이 벤 앨런대를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통과하려고 하면요. 그 방사능을 막기 위해서는 1m 두께의 납이 필요해요. 대단한 거죠. 그러면 사람이 우주로 갈 수 있었을까요? 달나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간 거예요. 만일 그 얇은 우주복으로 벤 앨런대를 통과해서 대기권을 완전히 벗어났다면은 그런 방사능복을 인간이 핵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옷을 만들었다면은 뭐 일본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뭐 겁날 거 있어요? 그거 입고 들어가면 다 돼버리지. 그래서 성경에는 이 지구가 감옥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이 지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건강식이 현미밥에 채소가 좋다고 먹는데 우리는 이제 볶음국식과 구운 떡을 먹고 구운 빵을 먹고 또 구운 다시마를 먹어라. 나물 또 말려서 볶은 걸 먹어라. 이 차이를 나도 사실은 제대로 설명하기가 곤란했어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공간에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인데요. 경험적으로 왜 생채소나 현미밥이나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은 몸이 추워지고 볶은 곡식이나 구운 떡이나 말린 나물이나 다시마 구운 거 이런 걸 볶은 걸 먹는 사람은 왜 자꾸 열이 나고 에너지가 생길까? 지금은 몰라요. 왜 모를까요? 여름에는 활엽수와 침엽수의 경계가 있습니까? 가을이 되고 추워지면 활엽수는 잎이 다 떨어져 버리고
침엽수만 잎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 그 볶음국수 먹고 뭐 건강하다고들이 막 비쩍 말라가지고 내가 보기에 건강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요. 언제 진가가 드러날까요? 극한의 상황인 추운 겨울이 되면 우리가 그냥 침낭 하나 가지고 영하 20도 밖에 잔다든지 영하 10도 이하에서 찬물이 막 얼었을 때 깨고 막 냉수욕을 하고도 몸에 열이 난다든지 이런 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실험을 해보거든요. 겨울에 우리가 오늘 밤에 영하 20도 내려간다 이러면 뭐 땅콩 볶은 거라든지 견과류에다가 곡식하고 먹어놓으면은 영하 20도에 아침에 일어나도 이게 방 안인지 바깥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근데 만일 그런 날 우리가 뭐 과일 같은 거 사과나 뭐 이런 거 좀 많이 먹지요? 그날 저기 밖에 못 자요. 소변번이라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몸이 막 추워서 막 굳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많이 보면은 겨울이 말이죠. 쇠는 잡으면 막 굉장히 찹니다. 얼음같이 찬데 나무가 탄 수천 잡으면은 차지가 않아요. 왜 차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과학이 최고로 발전된 현대에서 우리가 쓰는 모든 에너지는 원자력 발전을 의지합니다. 그렇죠? 우라늄 351 1kg을 가지고 200억 킬로칼로리를 낸다면 수소 1kg을 가지고는 1500억 킬로칼로리를 내요. 7배 이상의 에너지를 내요. 수소는 핵융합 아닙니까? 그죠? 이제 우리 현대에서 지금 수소차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청정 에너지, 핵융합 에너지는 청정 에너지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재미있는 거는 그렇다면 태양의 에너지도 핵반응 에너지고 지구도 핵반응 에너지라면 우리 몸도 핵반응 에너지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뭐 우라늄, 토륨, 칼륨 40, 그다음에 탄소 14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이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고 외부에서 오는 방사능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탄소 14라든지 뭐 토륨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정해져 있는데 라돈이나 이런 거는 인체 내에서 실제적으로 핵연료봉 역할을 하는 방사능은 칼륨 40이에요. 모든 음식에 균형지게 다 잘 들어있고 표고는 700베크렐 1초에 700개의 원자핵이 붕괴되면서 방사능이 나오고 다시 말하면 2000베크렐 2000개의 방사능이 붕괴되면서 에너지가 나와요. 이 에너지들이 그 탄소 수 속의 광물들을 작동시켜서 원적외선과 에너지가 나와서 이게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볶은 곡식을 먹으면은 장에서 이게 에너지가 발산되니까 배가 따뜻하고 과일이나 생채소나 현미밥은 이 칼륨수화 40이라는 이 원소는 섬유질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냥 빠져나가 버려. 당분은 있는데 그 당분을 들어온 에너지를 대사할 뭐가 뭐 에너지의 근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골수가 윤택해진다, 양약이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는데요. 이 성경에 예레미야 예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이 골수에 불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엘렌 지 화이트도 그랬어요. 골수에 갇힌 불과 같이 골수에서 타고 있는 불처럼 뼈속에서 불이 탄다는 겁니다.
불이 탄다는 건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볶은 곡식을 먹을 때 에너지가 생긴다. 지금 몸이 춥고 냉한 사람들이, 암 환자들이 체온 1도 올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를 주는 근본 에너지는 방사능인데요. 이것이 이제 뼛속 골수에서 융합이나 분열을 일으킬 때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적혈구고 백혈구고 T임파구고 B임파구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제 만들어진답니다. 이건 참 대단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태양이 핵발전소고 지구가 핵발전소듯이 우리 몸도 핵발전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신다 그랬고 우리가 하늘에 가면 태양처럼 빛날 것이라 그랬어요. 빛의 옷을 입을 것이고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는 태양이 없고 하나님 자신이 비춰주는 그 빛으로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은 참 재미있는 게 많아요.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근데 인간이 가장 만들고 싶은 기계가 뭔지 압니까? 인간 자신과 교감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걸 실현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고 인간도 동일하게 그런 휴먼 로봇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것은요.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먹어야 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먹지 않고 사세요. 자, 핵융합이란 이 물질은요. 앞으로 태양이 얼마나 더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한정된 지식을 가진 인간의 과거로 봐서도 앞으로 태양이 50억 년은 더 탄다는 거예요. 영원이에요, 거의.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어요. 스스로 에너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영원한 에너지는 핵융합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자신의 몸에 움직이는 에너지도 핵반응 에너지예요. 자, 그런데 모든 만물의 생명체가 먹어야 살게 한 이유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에너지의 근원이지만 모든 인간이나 피조물은 당신이 만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산다는 증거로 먹어야 살게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지만은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한다는 표로서 먹어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는데요. 생명과를 주기적으로 먹어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과가 뭐였을까요? 우리 고리 원자력 발전소 이제 우리나라도 몇 개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에 핵 연료봉을 꼽았을 때 영원히 작동됩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핵 연료봉을 교체해야 됩니까?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생명과는 뭐였을까요? 생명을 지속시켜 줄 수 있는 생명 에너지의 근원인 핵 연료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지 못하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가 먹지 말라. 근데 인간이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병들고 죄 짓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걸 막기 위해서 이번에는 생명과를 못 먹게 하고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과를 지켜서 인간이 죄 있는 상태에서는 생명과를 못 먹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수명은 점점 930세, 969세, 800세, 700세 줄어가지고 지금 100세도 못 살고 지금 꼬그라져 가버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지금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비실비실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 성경과 인간의 몸을 이렇게 딱 비춰보면은 진짜 우리가 무슨 음식이 좋다는 이런 것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고 생명되는 피가 만들어지는 골수를 어떻게 튼튼하게 하고 이 안에 진짜 핵 연료봉이 딱 채워져 가지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돌아가면서 몸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핵 분열이나 세포 분열이나 같습니다. 그죠? 분열되면서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인간이 먹는 음식 중에서 핵 연료로서 자연 방사능으로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줄 수 있고 핵 없는 것이 뭔가를 찾았을 때 그것이 칼륨 40이라는 방사능이었고 그것은 반드시 곡식을 볶을 때, 구울 때, 태워질 때 그 섬유질 속에서 분리돼서 장에서도 열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혈액 속에 들어가서 이게 골수에 들어간 다음에 제대로 좋은 피가 만들어지는 근본 에너지원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그랬어요. 야, 이 볶은 곡식을 왜 먹어야 될까? 처음에는요, 볶은 곡식을 열심히 먹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먹겠는가 하면은, 이 현미밥을 먹을 때는 아무리 씹어도 그 껍질 속에 미네랄을 우리가 흡수하지 못한다. 이 미네랄은 타서 재가 되어야 분리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불탄 죄해자를 써서 회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볶아서 먹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몸의 이 호르몬 대사나 면역 기능이 회복된다. 이렇게 해서 또 한참 먹었어요. 열심히. 좋아져요. 근데 어느 정도 좋아지면은 그 동기가 상실되니까 이제 또 식상해져서 잘 안 먹어요. 그래 이제 좀 먹다 보니까 이상하게 심장병이 있는 사람도 좋아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살도 빠지고 몸이 좋아지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이 곡식을 볶았을 때 껍질 속에 있는 잿물, 나무가 타서 수치되면 10% 정도의 탄산칼륨이라는 천연 잿물이 나오는데요. 이 천연 잿물이 곡식을 볶아서 먹을 때 몸 안에 들어가면 혈관 속에 찌꺼기 기름과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이 중성지방들 많잖아요. 막힌 혈관도 뚫고 청소하고 체지방도 분해하고 피부로 나올 때까지 분해해서 때도 안 나오니까 피를 맑게 하니까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또 한참을 먹었어요. 그 순환이 잘 되니까 사람들이 그건 뭐 또 식상해져서 이제 또 자꾸 이제 다른 거 먹게 되고 좋아지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볶은 곡식을 어떻게 먹게 하면 좋을까 하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상처나면은요, 생채소, 생과일 많이 먹는 사람은 조금만 상처가 나도 진물이 나고 덧나고 잘 안 아물어요. 근데 볶은 곡식을 먹으면 뭐 칼로 찢든 깨지든 소독약도 필요 없고 그냥 밴드도 필요 없이 그냥 잘 나요. 우리가 뭐 살성이 좋다 이러는데 이제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만 이 독일 사람들은 빵을 먹을 때 우리는 속에 하얀 부분을 먹고 겉에 탄 부분을 안 먹는데 이 사람들은 겉에 껍데기 탄 부분을 먹고 하얀 부분을 안 먹어요. 근데 분명히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고기를 훨씬 많이 먹고 독일 사람들 전부 드럼통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암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그 슈피겔지에 난 그 내용을 보니까 이 곡식을 갈아서 빵을 만들 때 곡식 속에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곡식 속의 전분질과 고열에 의해서 결합될 때 프로닐 라이신이라는 최고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생겨가지고 쇠가 녹수는 걸 우리가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도금을 해서 녹슬지 않게 산화물로 쓰잖아요. 항산화제로. 그와 같이 이것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돼가지고 모든 세포를 감싸주기 때문에 세포의 유전자의 변이가 안 생기고 암이 안 생기도록 예방해준다. 그러니까 또 한참 먹어요. 근데 사람들이 뭘 할 때 동기가 부여 안 되면 하다가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미네랄 때문에 또 잿물 때문에 또 항산화 물질 때문에 이런 이제 동기부여에 의해서 이제 머리로 이것을 먹는 거지 스트레스 받고 열 받으면은요 몸에 독소 해독하느라고 산소가 고갈되면 입에 침이 안 나와요. 우리 감기약만 먹어도 입이 안 마릅니까? 근데 항암제나 이런 거 먹는 사람들이 그 말라 빠진 거 먹기가 침이 안 나오면 씹히도 안 하고 넘어가지도 안 하고 모래 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갈아서 죽을 끓여 먹든지 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해보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은 되게 열받는 세상이라 가지고 이 마른 걸 먹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곡식을 먹을 때 좀 간간한 찌개나 국 반찬해서 이제 같이 먹게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제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알게 된 거는 이 볶은 곡식 속에 인체에 생명을 주는 칼륨 방사능이라 40이라는 방사능이 이 껍질 섬유질 속에서 잘 분리돼 나와서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장도 열을 내서 따뜻하게 해주지만은 이것이 골수에 들어가서 근본적인 생명 핵발전소 에너지를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세 많은 분들이 이제 기력이 약해지잖아요. 그죠? 제가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몸이 아프고 몸살, 감기, 중병을 앓고 나면은 오트밀을 볶아가지고 죽을 끓여 먹어요. 왜 볶는지는 몰랐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커피차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죠? 왜 커피차를 입에 달고 살까요? 커피가 다 로스팅한 거 아닙니까? 볶은 거 아닙니까? 그죠? 볶아야만이 거기에 미네랄만이 아니고 대사에 필요한 당분만이 아니고 그 볶을 때 거기에 들어있는 칼륨 40이 핵 에너지의 근본 원료로서 작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커피보다도 커피는 주로 이제 카페인의 각성제 효과도 있어서 우리가 먹을 때는 이제 빠딱하지만은 오늘 우리 아침에 다시마차 한 잔 따끈하게
먹었는데 그 겨울에 그 한 잔 마시면 어떨 것 같아요? 아침에 좋겠지, 그지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다시마를 이렇게 잘 구워가지고 동가리 그죠? 그 다음에 표고버섯 이렇게 썰은 걸 이렇게 잘 구워가지고 주전자에 넣고 끓이면은 뭐가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최고의 다시마 차가 될 수 있어요. 최고의 커피보다도 훨씬 좋은 에너지원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커피 하루에 한 잔만 먹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에너지가 딸려서 커피를 마신다면은 가급적이면 그보다도 칼륨 40이 2000이면 아마 100배 이상 커피보다 많이 든 다시마나 표고가 훨씬 더 우리 몸에 좋을 것이다.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면은 도구도 바뀌어야 돼요. 예. 근데 사람들은 이게 고정관념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걸 했기 때문에 고수한다. 그러면 농사도 그러면 예전에 했기 때문에 소 몰고 썰어질하고 지게지고 농사지라면은 지금 농부들 그래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농사 하물며 이 농사마저도 시대가 바뀌면 도구가 바뀐다면은 이 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흙과 접촉하지 못한다면은 이 시대에 우리도 건강을 위한 도구들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참 요즘 이제 현대인들에게 제일 큰 문제가 무활동 같아요. 무활동. 어디를 가도 조금만 가도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장에 있는 어떤 각종 미네랄을 포함한 피를 만드는 이런 생명 물질들이 골수로 옮겨지는 조건은 피가 하잖아요. 피는 돌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 몸의 혈관 길이가 12만 킬로면 지구를 3바퀴 돌려요. 우리 사모님은 괜찮으시지만 당뇨 환자들이 피가 순환이 안 되면 발가락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방태산 화타라는 분이 책을 쓴 게 있죠.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는 책을 썼어요. 저부터도 그래요. 가까워도 급해 꼭 시간 임박해가지고 차 타고 가려 그지 여유 있게 걸어가려 그지는 않거든요. 조금 걸어가는 시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요. 이 정신노동의 시대에 대부분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노동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노동은 없을지라도 가급적이면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걷는 거라든지 등산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자기 몸에 맞는 뭔가 운동을 해서 하루 한 번씩 땀을 빼줘야 돼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몸에 핵연료봉이 볶음곡식이고 표고고 다시마 그런 것들이 좋다면은 전부 그것만 먹어요. 먹어놓고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골수로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긴장되면은 피가 순환이 막혀버려요. 우리가 이제 저게 냉탕을 해놓고 들어가 보면요.
이게 뭐가 좋은가 하면은 혈액순환이 한순간에 전신의 혈액순환이 되게 하는데 최고예요. 사람들은요, 혈액순환을 심장에서 할 줄로 믿어요. 근데 심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힘은 최대 힘이 450g 정도. 고기 한 근도 들었다 놨다 할 에너지가 안 돼요. 근데 우리 몸 전체에 피를 돌리려면 80톤 이상의 압력이 필요한데 그 압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모세혈관의 모세관 운동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컵에다가 뭐 이거 아마 초등학교 때 요즘 할 거야. 뭐 우리 중학교 됐으니까 컵에다가 물을 딱 받아놓고 가는 모세관을 딱 꼽아 놓으면은 컵의 물보다 모세관 대령의 물이 훨씬 높게 올라와 있어요. 그죠? 그럼 근육이 딱 쪼우겠죠. 그럼 물이 빠져나가요. 놓으면 들어오고 눌리면 빠지고. 이런 모세관 운동의 힘으로 피가 돌고 있어요. 근데 모세혈관이 제일 많은 것이 팔다리입니다. 50억 개 정도 되는 모세혈관 중에 38억 번이 팔다리에 다 있어요. 제일 많은 곳이 손끝 발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장을 중심으로 피가 돌 때 여러 가지 몇 개 라인이 있다면은 심장, 위장, 팔, 뇌 여기 한 사이클 돌아가요. 우리 밥 먹고 체해서 소화가 안 되면 손이 어떻게 돼요? 차져요. 피가 전부 위로 쫙 빨려 들어가고 이게 피가 빨려 들어가면서 이 모세혈관들의 피가 빠지면서 진공이 생겨버렸어요. 이게 진공이 생기면 집에 저 방에 보일러에 호수에 공기 차서 진공이 생기면 물이 돕니까? 안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하면 바늘 가지고 뭐 어디를 따줍니까? 아, 손 따져서 피 짜서 진공을 빼주면 이제 돌아가면서 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찬물에 한 번씩 이렇게 탁 들어갈 때 그 냉기가 전신의 피부 밑에 있는 모세혈관들을 자극하겠죠. 그러면 피가 한 번에 확 돌면서 정신이 퍼뜩 차려져요. 그리고 이 피부 밑에 이 교감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교감신경에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카테콜라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그래서 팔다리를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요. 보통 걸어갈 때보다 육상선수가 뛰어갈 때 600%나 많이 나와요. 600%나. 농부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니까 어떻습니까? 돈이 안 돼도 그냥 행복해. 뭐 미쳐도 좋고 농사가 안 돼도 기분이 좋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사지를 안 움직이고 그냥 머리만 계속 쓰는 사람들은 조금만 뭐 안 좋으면 막 스트레스 받고 열 받고 뭐 짜증나고 난리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나는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은 반드시 해야 된다면은 팔다리를 좀 많이 움직이고 냉수욕도 좀 하시고 팔다리를 움직이면 우울증이 없어져요. 우울증의 가장 근본 원인은 사지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복의 조건에서 돈은 별로 안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 따진다면. 그리고 이제 어제 오신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이 노년에 이제 건강 관리 때문에 오셨는데, 어쨌든 자연 치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녁 안 먹는데 목숨을 거세요. 그러면 치매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울 일은 없어요. 나이 들어서 제일 문제가 뭔지 압니까?
암도 아니에요. 치매예요. 볶음국식 계속 먹으면 그 속에 잿물이 뇌를 막고 들어가는 기름때 다 녹여버리니까 괜찮겠죠. 근데 왜 저녁이 문제냐면 저녁에 먹은 음식은 에너지로 안 써요. 근데 우리 간이 이 당을 농축당인 글리코겐 상태로 간에 저장할 수 있는 양이 대략 한 250g 정도예요. 그 이상의 당은 저장을 못하다 보니까 뭐 복부에 저장하든지 혈관에 저장하듯이 저장을 해요. 당분을 저장할 때는 이 농축당을 만들어야 돼요. 글리코겐보다 더 농축된 당이 뭔가 하면 지방입니다. 우리가 밥도 탄수화물, 탄소지요. 설탕은 밥보다 더 농축된 탄소지요. 지방은 설탕보다 더 고농축 탄수화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으로 바꿔가지고 혈관에 딱 침착시켜서 피가 점점 안 돌아버리면 문제죠. 이 자녀들도 문제예요. 부모님께 뭐 잘해드린다고 하는 것이 밤늦게 뭐 자꾸 갖다 드리고 어머니 잡수세요. 효도한다 근데 효도가 아니겠지, 그죠? 우리 어머니 내 인생에 장애가 되니까 얼른 돌아가십시오. 이 소리거든 사실은. 그래서 자녀들이 저녁 주면 절대 먹지 마세요. 그래서 이 작은 것 하나가 큰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천식이 있으시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천식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고등어 생선 잘못 먹으면 피부에 두드러기 나듯이 기관지 속에 두드러기가 나서 기관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장이나 간을 이식하면 내 몸에서 다른 조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제 발에 상처가 생겼을 때 이 가래토시 생기면 이렇게 부어버리듯이 그런 이제 피부에 나는 두드러기처럼 기관지가 이제 두드러기 생기면 좁아지겠죠. 그래서 우리 몸이 사람들이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는다 이러는데 단백질의 원료는 단백질이 아니고 아미노산이에요. 이 곡식을 먹으면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가 풀만 먹어도 소 몸의 단백질을 다 만들듯이 원소 변환을 통해서 다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백질만 의존하지 않는다면 그 이제 심한 경우는 땅콩만 잘못 먹어도 호흡기가 막혀서 숨이 막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이제 천식이 있는 경우는 식물성이든 동물성이든 주의해야 됩니다. 콩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대부분은 안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에. 그래서 우유, 계란, 생선, 육류, 피자 좋아하세요? 이제 피자 끊어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천식을 일으키니까, 알러지를 일으키니까요. 그래서 이종 단백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인체가 이제 그런 반응을 안 일으켜요. 원래는 그런 단백질이 흡수될 때는 우리 내 몸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딱 막아줘야 돼요. 어린애들은 이 센서의 기능이 약해가지고 그걸 대량으로 그냥 흡수해가지고 몸에 면역 반응으로 막 태열이 생기고 이러는데 성인이 되면서 내 인체가 이 단백질은 들어와서 안 될 거면 이렇게 딱 문을 막아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그 장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사람은 그 기능이 약해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내 몸에 들어와야 될지 안 들어와야 될지 센서가 망가지면은 이제 겁 없이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면 내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면 괜찮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전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원소를
먹는 걸로만 공급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런 한국처럼 거의 도시국가 상태인 나라, 모든 백성이 흙으로 된 땅을 밟고 흙을 만지고 뻘에 들어가서 이 맨발로 이렇게 사는 것과 완전히 단절된 시대가 특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이런 시대에 뭐가 많은가 하면 병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먹는 걸로 미네랄을 공급하고 비타민을 공급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인간은 흙과 접촉하면서 흙에서 기를 받고 흙의 원소가 몸에 들어와야 생명활동이 되는 존재를 지음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인체 내에는 한 10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금속 광물의 원소가 필요합니다. 이 금속 원소들은 핵 반응의 결과로 나타난 원소들인데요. 만져지는 빛 덩어리가 사실은 모든 금속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이 몸에 들어오는 것은 빛의 일부가 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가 없는가 하면은 사람은 머리는 털이 있고 남자들이 수염은 있을 수 있지만은 몸에는 거의 털이 없어요. 이 금속들이 우리 몸에 많이 좀 저장이 돼야 되는데 중금속 검사 머리털로 하듯이 머리에만 금속이 많아요. 근데 양이나 뭐 염소나 이런 털이 있는 짐승들은 어디에 금속이 있을까요? 털에 다 있어요. 이 털에 어떤 금속의 파장과 공급원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요, 코끼리처럼 털이 별로 없어요. 코끼리 털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 털이 없는 코끼리는 흙을 밟고 살지만은 수시로 진흙에 몸을 비벼요. 바닥에 대고. 보셨지, 그죠? 흙 속에 광물이 피부를 통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양이나 개처럼 털을 소유하지 않고 코끼리처럼 털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접할 광물이 필요한 겁니다. 흙의 원소가. 근데 지금 우리가 가서 뭐 보령 가서 줄 서가지고 머드팩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옛날처럼 논에 가서 맨발로 들어가서 거기에 손으로 뭐 피 뽑고 뭐 흙을 묻히지도 안 하고, 도로 자체도 지금 시골 다 가도 다 시멘트입니다. 흙먼지 하나도 몸에 날라붙을 게 없는 지금 그런 환경이 깨끗하다고 하지만은 사실 흙의 원소를 우리가 접하는 통로가 다 차단돼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모든 아스팔트 다 시멘트 도로 걸어내고 흙먼지 날리는데 옛날처럼 집신 싣고 다니고 옛날처럼 논에 들어가고 밭에 가서 맨발로 그런 일하는 시대가 온다면 환영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흙이 인간에게 건강에 좋을지 몰라도 안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민하다가 우리가 생각한 것이,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않으면 안 되는 그 도구 속에다가 이런 다양한 광물들을 넣어가지고 몸에 흡수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것도 역발사입니까? 시대가 바뀌니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비누 안 쓰는 사람이 없고요. 비누 쓰세요? 치약 안 쓰는 사람이 없고요. 샴푸 안 쓰는 사람이 없고요. 나이 들면 염색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세수하고 몸에 로션 안 바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만일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그 속에다가
그 모든 독성을 제해버리고 그런 광물의 원소를 집어넣으면 우리 몸에 그것들이 영향을 미칠까요? 흙을 접하듯이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도구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염색약, 치약, 로션, 샴푸, 비누를 그냥 뭐 씻는 걸 목적, 치약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를 집어넣는 거예요? 광물을 몸에 집어넣어 가지고 인체의 호르몬 대사나 면역 기능이나 생명 활동이 돌아가게 할 방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옛날 같은 그냥 현미밥에 채소만 먹으면 건강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고수한다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많은 환자들이 그 살아오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문제점이 돌출되고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갔을 때 이 시대의 제일 큰 문제는 인간이 흙과 접촉할 수 없다는 것.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암이 증가되고 병이 만연한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살아가는데 저는 그래요. 이 삼성의 어떤 기업 경영과 좀 맞지 않을까? 이건희 회장이 전에 삼성에서 전화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조금 품질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삼성 그 모든 판매됐던 모든 삼성 전화기를 다 회수해가지고 공장 있지, 회사 공장 안에다가 그냥 산더미같이 싸놓고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불사질러 버렸어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그때 이건희 회장이 한 말이 있죠. 자식하고 마누라 내놓고는 다 바꾸자. 이제 우리가 환경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가 건강에 대한 어떤 원칙적인 생각, 감정, 또 도구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야 될 때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건강도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야 되는데 자꾸 예전에 내가 뭐해서 이제는 그게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볶음곡식이나 표고나 다시마나 커피 대신 왜 우리가 이제 다시마차나 표고 이런 것들을 차를 만들어 마셔야 되는지, 또 우리가 왜 이런 광물이든 도구들로 이제 비누고 뭐고 바꿔야 되는지, 우리가 왜 좀 더 많은 운동을 해서 이제 노동하라 안 해요. 노동할 게 없으니까 운동이라도 몸에 맞게 열심히 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필요성을 느껴줘야 건강이 돌아오지. 야, 옛날에 내가 안 하던 걸 이 정도 했으면 될 거야 하는 거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저희들은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고 보존하는 일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우리 몸을 돌보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질문 있습니까? 예. 뭐 잘 씻으면 먹어도 됩니다. 예, 고추장 바르지 마시고
토마토 캔닝 했는 거 그 빨간 거 발라놓으면 고추장 비슷해요. 그렇게 해서 좀 간간하게 해서 드시면 맛있죠. 아까 그 뭐 옷 같은 거 얘기하신 적 있지, 그죠? 예, 순환 잘 되게 그런 거는